안녕하세요. 유대웅입니다. 조문 읽어주기. 이번엔 행정절차법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번에도 똑같이 괄호는 읽지 않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등.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청. 행정청이란 다음 강목의 자를 말한다. 감목.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목.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 2. 제2호 처분. 처분이란 행정청이 관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3호 행정지도.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4호 당사자 등.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당사자 등. 당사자 등이란 다음 강목의 자를 말한다. 감목,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나목,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제5호 청문.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6호 공청회.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떤 행정적 임무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7호 의견 제출. 의견 제출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8호 전자문서.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제9호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 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 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 체제를 말한다. 제3호 들어가 볼게요. 제3호 적용 범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죠. 1항 처분, 신고, 확약, 위반 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 예고, 행정 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항 이 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호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제2호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제3호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제4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제5호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정확하게는 이거죠.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제6호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제7호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 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제8호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 절차에 따른 사항. 제9호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인정 귀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 조정, 중재, 제정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뒷부분을 곤필준이라고 두 문자 따서 외우죠.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자 4조 가볼게요.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제1 4조. 자, 1항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제2항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재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투명성. 제1항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제2항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항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행정작용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의 2 행정 업무 혁신. 제1항 행정청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고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행정청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혁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국민이 경제적, 사회적, 지역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 행정청은 행정청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행정과정에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항 행정청은 행정 업무 혁신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절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제6조 관할. 제1항 행정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안을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행정청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접수하거나 이송받은 후 관할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항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그 관할을 결정하며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각 상급 행정청이 협의하여 그 관할을 결정한다. 제7조 행정청 간의 협조 등. 제1항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항 행정청은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협업의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3항 행정청은 행정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항 행정협업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행정응원. 제1항 행정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청의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호 법령 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제2호 인원 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제3호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제4호 다른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 통계 등 행정자료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호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제2항 제1항에 따라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원을 거부할 수 있다. 제1호 다른 행정청이 보다 능률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것이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호 행정응원으로 인하여 고유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지장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명백한이죠. 자, 3항 행정응원은 해당 직무를 직접 응원할 수 있는 행정청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4항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응원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항 행정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해당 행정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항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며 그 부담 금액 및 부담 방법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과 응원을 하는 행정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중요한 부분이죠. 협의하여 결정한다. 그 다음 제3절 당사자 등. 제9조 당사자 등의 자격.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 절차에서 당사자 등이 될 수 있다. 제1호 자연인. 제2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제3호 그 밖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제10조 지위의 승계. 1항 당사자 등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과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당사자 등의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는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2항 당사자 등의 법인 등이 2항 다시 읽을게요. 제2항 당사자 등인 법인 등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이나 합병 후 새로 설립된 법인 등이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항 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승인을 받아야 하죠. 제5항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 또는 합병 전의 법인 등에 대하여 행정청이 한 통지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11조 대표자. 제1항 다수의 당사자 등이 공동으로 행정 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2항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 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가 지나치게 많아 행정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들어 상당한 기간 내에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등이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청이 직접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3항 당사자 등은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제4항 대표자는 각자 그를 대표자로 선정한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 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행정 절차를 끝맺는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항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행정 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행위를 할 수 있다. 제6항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 등에게 효력이 있다. 다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하여야 효력이 있다. 제12조 제1항 당사자 등은 다음과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호 당사자 등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형제자매. 제2호 당사자 등이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제3호 변호사. 제4호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의 허가를 받은 자. 제5호 법령 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제2항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1조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13조 대표자 대리인의 통지. 제1항 당사자 등이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정하거나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하였을 때도 또한 같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청문 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절 송달 및 기간, 기한의 특례. 제14조 송달 제1항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또는 전자우편 주소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제2항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 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 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녹아둘 수 있다. 얘는 법조문 그 자체가 출제가 되죠. 되게 자주. 그 다음 제3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 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항 다음과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그리고 추가로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호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2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이 사항을 공시송달이라고 하죠. 제5항 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 송달받을 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6항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 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항 송달의 효력 발생. 제1항 송달은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5조 제2항이에요. 자, 15조 제2항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3항 제14조 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14조 사항이 공시송달이죠.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6조 기간 및 기한의 특례. 제1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당사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제2항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걸리는 일수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2장 처분. 제1절 통칙. 제17조 처분의 신청. 제1항 행정청의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신청할 때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항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항 행정청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유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제5항 행정청은 신청의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엄청 중요하죠 이거? 그 다음 제6항 행정청은 신청인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비로소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 7항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에 접수할 수 있는 신청의 종류를 미리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8항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 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있다. 처분이 있기 전까지요. 다만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신청의 성질상 보완, 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 행정청은 다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그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다음 19조 처리기간의 설정 공표 제1항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2항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처분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항 행정청이 정당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은 해당 행정청 또는 그 감독 행정청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제5항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처분기준의 설정 공표 이 20조 주문이 요즘 굉장히 중요해요. 제1항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 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자, 요것도 중요하죠. 처분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항 행정기용법 24조에 따른 인허가 의제의 경우 이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인허가 의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의 처분 기준을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제출받은 관련 인허가의 처분 기준을 통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처분 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 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항 당사자 등은 공표된 처분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1조 처분의 사전 통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죠. 제1항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호 처분의 제목 제2호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제3호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제4호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제5호 의견 제출 기관의 명칭과 주소 제6호 의견 제출 기한 제7호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항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항 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 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가름한다. 요것도 20년 동안 한 번 나와준 적이 있어요. 그 다음 제21조 제3항 제1항 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 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4항
다음과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죠. 사항 제1호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호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제3호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호, 2호, 3호 다 중요합니다. 제5항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사항이 사전 통지 면제 사유인데 5항에서 그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요. 자, 제6항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 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된다. 왜 사전 통지 안 했는지 얘기해줘야 된다 이 소리죠.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제7항 제6항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24조를 준용한다. 24조가 문서에 의한 처분을 말해요. 그래, 문서로 해라 이 소리죠. 제22조 제1항 의견 청취 1항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과 코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제1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제2호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호 다음 강목에 처분을 하는 경우인데 가목, 인허가 등의 취소, 남목, 처분 자격의 박탈, 다목,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 허가의 취소 제2항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과 코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2, 3 제1호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제2호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제3호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가 30인이에요. 그 다음 의견 청취 제3항 자 행정청이 당사자 등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 제4항 각호 이것이 사전통지 면제 사유죠. 제21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매우 중요한 조문입니다. 제5항 행정청은 청문, 공청회 또는 의견 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항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 공청회 또는 의견 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 이유 제시, 처분의 이유 제시 제1항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과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호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제2호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제3호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항 행정청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1호가 빠지는 거죠.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4조 처분의 방식 제1항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다음과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제1호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2호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제3항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를 적어야 한다. 제25조 처분의 정정 행정청은 처분의 오기, 잘못된 기록, 오산, 잘못된 계산이죠. 오기, 오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고지, 이것도 중요하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 절차 및 청구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2절
의견 제출 및 청문. 제27조 의견 제출. 제1항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제2항 당사자 등은 제1항에 따라 의견 제출을 하려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3항 행정청은 당사자 등이 말로 의견 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4항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 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8조 청문 주재자. 제1항 행정청은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청문 주재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신청은 받지 않죠. 제2항 행정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청문 주재자 중 1명이 청문 주재자를 대표한다. 제1호 다수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 제2호 다수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처분. 제3호 그 밖에 전문적이고 공정한 청문을 위하여 행정청이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처분. 이렇게 할 때에는 2명 이상 뽑을 수 있다는 거죠. 제3항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4항 청문 주재자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 수행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직무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제5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청문 주재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규정 외에 청문 주재자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제29조 청문 주재자의 제척 기피 회피. 제1항 청문 주재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다. 이걸 제척이라고 불러요. 제1호 자신이 당사자 등이거나 당사자 등과 민법 제777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민법 777조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친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제2호 자신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제3호 자신이 해당 처분의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제4호 자신이 해당 처분 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경우. 제5호 이거 중요합니다. 자신이 해당 처분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이 경우 부서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 청문 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등은 행정청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1항은 제척이고요. 2항은 기피예요. 제2경우 행정청은 청문을 정지하고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청문 주재자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제3항 청문 주재자는 제1항 또는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청문의 주제를 회피할 수 있다. 제3항은 회피에 대한 것입니다. 1항은 제척, 2항은 기피, 제3항은 회피요. 자, 이 30조 가봅시다. 청문의 공개요. 자, 보시면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재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청문의 진행. 제1항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시작한 때에는 먼저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2항 당사자 등은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질문할 수 있다. 제3항 당사자 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 제4항 청문 주재자는 청문의 신속한 진행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항 청문을 계속할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사자 등에게 다음 청문의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한 번에 안 끝났다는 말이죠. 당사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청문에 출석한 당사자 등에게는 그 청문일에 청문 주재자가 말로 통지할 수 있다. 제32조 청문의 병합 분리. 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할 수 있다. 제33조 증거조사. 제1항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1항이 엄청 중요하죠. 제2항 증거조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호 문서, 장부, 물건 등 증거자료의 수집. 제2호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한 질문. 제3호 검증 또는 감정, 평가. 제4호 그 밖에 필요한 조사. 제3항 청문 주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청에 필요한 문서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청은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34조 청문 조서. 제1항 청문 주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청문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호 제목, 제2호 청문 주재자의 소속, 성명 등 인적 사항. 제3호 당사자 등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및 출석 여부. 제4호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제5호 당사자 등의 진술의 요지 및 제출된 증거. 제6호 청문의 공개 여부 및 공개하거나 제30조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이유. 제7호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요지 및 첨부된 증거. 제8호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항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것도 가끔 나옵니다. 제34조의 2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청문 주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호 청문의 제목. 제2호 처분의 내용, 주요 사실 또는 증거. 제3호 종합의견. 제4호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5조 청문의 종결. 제1항 청문 주재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 등의 의견 진술,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다. 제2항이죠.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기서 포인트는 정당한 사유 없이예요. 청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31조 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다시 의견 진술 및 증거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 제3항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여기서 포인트는 이건데, 정당한 사유로 청문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제31조 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0일 이상의 기간을, 제10일이 아니라 그냥 10일이죠. 죄송해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들에게 의견 진술 및 증거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났을 때 청문을 마칠 수 있다. 2항과 3항의 취급이 다르죠?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제3항 청문 주재자는 청문을 마쳤을 때에는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행정청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의 청문 결과의 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제35조 제4항에 따라 받은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행정청과 청문 주재자는 다른 사람이에요. 요거 분간하셔야 됩니다. 제36조 청문의 재개. 행정청은 청문을 마친 후 처분을 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청문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5조 제4항에 따라 받은 청문 조서 등을 되돌려 보내고 청문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1조 제5항을 준용한다. 그 다음 제37조 문서의 열람 및 비밀 유지. 제1항 당사자 등은 의견 제출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 제출 기한까지, 청문의 경우에는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의견 제출이랑 청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복사 요청권이 있는데, 열람 복사 요청권이 있는데 뭐는 없는 거예요. 지금 공청회에 대해서는 없는 거죠. 이것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억해 줍시다. 제2항 행정청은 제1항의 열람 또는 복사 요청에 따르는 경우 그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제3항 행정청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문서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항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복사에 드는 비용을 복사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6항 누구든지 의견 제출 또는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생활이나 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공청회. 제38조 공청회 개최의 알림.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공청회 개최를 알린 후 예정대로 개최하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포인트는 새로요. 새로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한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이 아니라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제1호 알려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지? 제1호 제목, 제2호 일시 및 장소, 제3호 주요 내용, 제4호 발표자에 관한 사항, 제5호 발표 신청 방법 및 신청 기한, 제6호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 제출, 제7호 그 밖의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제38조의 2 온라인 공청회 제1항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호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 보호 등의 이유로 제38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제2호 38조에 따른 공청회가 행정청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제3호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제22조 제2항 제1호 또는 3호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항 행정청은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의견 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 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제4항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제5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 해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라인 공청회의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 3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제1항 행정청은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청회의 주재자를 선정한다. 제2항 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행정청이 선정한다. 다만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제1호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당사자 등 제2호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제3호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자, 제3항 행정청은 공청회 주재자 및 발표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거나 선정할 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항 공청회 주재자, 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 공청회의 진행 제1항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안할 수 있고 질서 유지를 위하여 발언 중지 및 퇴장 명령 등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여기 행정안전부가 장관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 조금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오는데 이거 나왔을 때 오선지라고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제2항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만 발표하여야 한다. 제3항 공청회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 간의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9조의 2 공청회 및 온라인 공청회의 결과의 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공청회, 온라인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9조의 3 공청회의 재개최 행정청은 공청회를 마친 후 처분을 할 때까지, 그러니까 처분을 한 다음엔 안 돼요. 처분을 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 제3장 신고, 확약 및 위반 사실 등의 공표 등 제1항 제40조 신고 제1항 법령 등에서 행정청의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게 바로 자기 완결적 신고죠. 신고를 관장한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1호, 2호, 3호가 있는데 1, 2, 3 모두 형식적 적법 요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1호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제2호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제3호 그 밖의 법령 등이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제3항 행정청은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이게 처분 신청이랑 똑같이 일단 보완을 요구할 걸 요구하고 있죠. 그 다음 제4항 행정청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제40조의 2 확약 제1항 법령 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떠한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제2항 확약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3항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에 대하여 확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확약을 하기 전에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항 행정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약이 기속되지 아니한다. 제1호 확약을 한 후에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법령 등이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 제2호 확약이 위법한 경우. 제5항 행정청은 확약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확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의 3 위반 사실 등의 공표. 제1항 행정청은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의 성명, 법인명, 위반 사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 사실 등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공표할 수 있다. 제2항 행정청은 위반 사실 등의 공표를 하기 전에 사실과 다른 공표로 인하여 당사자의 명예, 신용 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와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항 행정청은 위반 사실 등의 공표를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공표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랑 의견 제출 기회 부여가 이때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긴급할 때. 그 다음 2호 해당 공표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3호 당사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경우. 제4항 제3항에 따라 의견 제출의 기회를 받은 당사자는 공표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항 제4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방법과 제출 의견의 반영 등에 관하여는 27조 및 제27조의 2를 준용한다. 이것이 이제 의견 제출 기회 부여에 대한 규정들이었죠. 이 경우 처분은 위반 사실 등의 공표로 본다. 제6항 위반 사실 등의 공표는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한다. 제7항 행정청은 위반 사실 등의 공표를 하기 전에 당사자가 공표와 관련된 의무의 이행,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마친 경우에는 위반 사실 등의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항 행정청은 공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공표에 포함된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정하여 정정한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공표와 같은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원하지 아니하면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0조의 4 행정계획 행정청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이걸 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부르죠.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폐지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 제4장 행정상 입법예고 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 제1항 법령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제2호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제3호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제4호 단순한 표현, 작고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 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호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항 삭제되었고요. 제3항 법제처장은 입법 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 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 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20년에 한 번 정도 나와요. 제4항 다시 읽을게요.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 예고 내용에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 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호 입법 예고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예고 방법 제1항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그 구분이 법령과 자치법규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제1호 법령의 입법안을 입법 예고하는 경우 관보 및 법제처장이 구축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을 통한 공고. 제2호 자치법규의 입법안을 입법 예고하는 경우 공보를 통한 공고. 그러니까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이죠. 제2항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하는 경우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은 입법 예고할 때에도 제출을 하죠. 총리령, 부령은 이런 게 규정이 없지만. 제3항 행정청은 입법 예고를 할 때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4항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온라인 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8조의 2,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제5항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항 행정청은 제5항에 따른 복사에 드는 비용을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 다음 제43조 예고기간 입법 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치법규는 20일이죠. 조례와 규칙은. 제44조 의견 제출 및 처리 제1항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항 행정청은 의견 접수 기관, 의견 제출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3항 행정청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항 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항 제출된 의견의 처리 방법 및 처리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 공청회 행정청은 제1항 행정청은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항 공청회에 관하여는 제38조, 제38조의 2, 제38조의 3, 제39조 및 제39조의 2를 준용한다. 제5장 행정예고 제46조 행정예고 제1항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아니할 수 있는 경우들이요.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2호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제3호 정책 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제4호 정책 등의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가름할 수 있다. 이거 오선지로 나와요. 입법예고로 가름할 수 있는 거지 행정예고로 가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입법예고를. 제3항 행정예고 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20일 이상으로 한다. 20일 이상 중요하죠. 제4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 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축된 행정 예고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46조의 2 행정 예고 통계 작성 및 공고 행정청은 매년 자신이 행한 행정 예고의 실시 현황과 그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47조 예고 방법 등 제1항 행정청은 정책 등 안의 취지, 주요 내용 등을 관보, 공보나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 행정예고의 방법, 의견 제출 및 처리, 공청회 및 온라인 공청회에 관하여는 제38조, 제38조의 2, 제38조의 3, 제39조,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2조, 제44조 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5조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입법안은 정책 등 안으로, 입법예고는 행정예고로, 처분을 할 때는 정책 등을 수립 시행하거나 변경할 때로 본다. 제6장 행정지도 제48조 행정지도의 원칙 제1항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자주 나오죠. 제49조. 제49조. 행정지도의 방식. 제1항.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제2항.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제1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말로 가능한데 종이로 줘야 된다 있는 거죠. 요구하면. 제50조 의견 제출.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 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제51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 명이 상대일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의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7장 국민참여의 확대. 거의 다 했습니다. 제52조 국민참여 활성화. 제1항 행정청은 행정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행정청은 국민에게 다양한 참여 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참여 방법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3항 행정청은 국민 참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민 참여 수준에 대한 자체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행정청은 제3항에 따라 자체 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5항 행정청은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예산, 인력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항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하여 행정청의 교육, 홍보, 포상, 예산, 인력 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국민 참여 활성화랑 관련해 가지고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튀어나와주고 있죠. 그 다음 제52조의 2 국민 제안의 처리. 제1항 행정청은 정부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접수 처리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국민 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 제안 제도가 신설이 됐어요. 그 다음 제52조의 3 국민 참여 창구. 행정청은 주요 정책 등에 관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53조 온라인 정책 토론. 제1항 행정청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책 토론, 이걸 갖다 온라인 정책 토론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실시할 수 있다. 제2항 행정청은 효율적인 온라인 정책 토론을 위하여 과제별로 한시적인 토론 패널을 구성하여 해당 토론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패널의 구성에 있어서는 공정성 및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항 행정청은 온라인 정책 토론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항 토론 패널의 구성, 운영 방법, 그 밖에 온라인 정책 토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정말 마지막입니다. 제54조 비용의 부담. 행정 절차에 드는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한다. 요건 은근 나와요. 다만 당사자 등이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지출한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제1항 행정청은 행정 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 협조 요청 등.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 상황과 실태를 확인할 수 있고 관계행정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끝이죠? 자, 행정절차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